이재명 X지 중독 정세의 비밀번호 몰래 바꿔버린 참모. 자, 이재명의 이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부르죠. 이 트위터질에 이 거의 중독 정세입니다. 제가 봐도 중독 정세입니다. 오늘 뭐라고 갑자기 썼느냐 하면은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느냐.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죠. 근무 시간이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이란 사태가 계속 변죽을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헤르모즈를 그 역으로 봉쇄한다고 하고 또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하고, 또 그 덕에 코스피가 또 널뛰다가 또 6천을 회복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유가 폭등, 그리고 뭐 유조선,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이 뭐 한 척이 빠져나왔느니 다른 데는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 유조선은 16척 그대로 갇혀 있고, 또 나프타 때문에 지금 비닐 대란이 일어날 거다고 하고 굉장히 혼란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권자라는 사람이 3시 25분에 X의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오후 3시 25분. 한참 일하기 바쁜. 제목이 뭐냐? 국힘은,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국힘은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십니까? 뭡니까? 갑자기 자기 조폭설에 대해서 왜 사과 안 하느냐? 이렇게 씁니다. 오후 3시 25분에 올린 트위터입니다. 이 할 일 많은 때 이재명이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차이는 0.73%, 100명 중 1명도 안 되었다. 2022년 대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에게 졌는데 그 조폭설이나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자기가 이겼을 거다. 이 이야기를 갑자기 지금 합니다. 좀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심한 말을 뭐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오후 3시 25분에 이 이란 사태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민 생활에 막 그 치명적인 이 어려움이 겪게 될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그때 조폭설하고 대장동 그거 아니었으면 내가 이겼을 거야. 팩트도 틀립니다. 팩트도 맞지도 않습니다. 조폭설이 거짓으로 허위로 판명됐다고 이재명이 주장하는 건 그때 뭐 장영하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무슨 뭐 20억 원인가 뭐 이렇게 조폭이 줬다. 그건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조폭설은 그 조폭으로부터 돈은 안 받았다는 거지. 성남국제마피아파 거기로부터.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아니라고 쳐도 본인의 조카, 살인사건을 저지른 조카, 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었던, 그리고 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을 변호를 했던 거, 그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나로,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선고 하나로 모든 조폭설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 팩트도 다르고, 대장동 부패 조작, 이거 관련자들 다 실형 선고받고 지금 본인이 재판을 받아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 중단돼 있는 거죠. 그 공소 취소하느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그거 두 개를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조폭은 거짓말을 쓰리고 대장동은 부패를 조작했다. 그거 아니었으면은 내가 그때 이겼을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 투정하듯이 이재명이 오늘 오후 3시 25분에 한참 직장인들도 막 일하고 막 바쁘게 막 돌아가고 막 기자들 취재하고 막 하는 그 시간에 어린 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 공당인 국힘도 큰 잘못이 백일화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 뭐가 백일화에 드러났죠? 국힘당 소속 장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국민의힘이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모 씨 유죄 확정 판결로 조폭설 거짓말이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좋다고 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고
그걸 왜 갑자기 지금 이야기하죠? 이 와중에 그전에도 이야기를 다 했었죠. 그래서 언론이 사과하라 막 했었죠. 거기서 또 무릎 꿇고 사과한 언론도 있고 한번 그렇게 거쳤는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정신 구조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합니다. 이재명이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걸로 추측을 했었는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뭔가 그 조폭설을 한 공로자들에게 돈을 주든 자리를 줬을 거다. 이게 본인이 자기 변호사들 여기저기 막 국회의원 배지 달아주고 뭐 유엔 대사 보내고 막 이렇게 뭐 막 자리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내용도 그렇지만 이 시점에 과연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이 정상인가? 거기다가 가짜뉴스, 이게 이제 가짜뉴스라고 만약에 쳐도 다 가짜뉴스로 판명된 거 아닙니다. 가짜뉴스라고 쳐도 이재명이 퍼뜨린 가짜뉴스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죠.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하면은 우리 앞으로 김밥도 못 먹는다. 난리를 쳤죠. 전국 해안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혀 영향이 없고 아예 그것이 이슈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안 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전에 뭐 좌파에서 했던 뭐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괴담 누가 한번 사과했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국민의힘을 국힘 이렇게 야당 대표 때 하던 그 행태대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정상적이지 않죠. 결국은 이게 여러 가지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자기 SNS에서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홀로코스트 발언이죠. 근데 그거를 또 한번 덮어볼까 다른 이슈를 내세워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이 시에도 맞지 않고 시간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는 것을 SNS에 올린 겁니다. 이스라엘 그 외무부로부터 아주 강력한 이 비판을 받았는데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또 글을 올려서 또 대치기 당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것뿐이 아니고 뭐 별거를 다 SNS에 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그렇게 이제 반발을 산 그 글도 보면은 이 성남시장 때부터 수시로 이제 SNS 글을 막 올려서 네티즌들 하고 자기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 막 글 받아가지고 좋아하고 해서 그 새벽에도 막 글을 올리고 잠도 안 자고 SNS를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팔레스타인 아동을 이스라엘군이 고문한 뒤에 지붕에서 떨어뜨렸다. 이 가짜뉴스. 이 영상하고 글을 X에 올린 시간이 아침 8시였습니다. 아침 8시. 자, 보통은 과거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대통령들은 아침 되면은 아침부터 그러니까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한 9시부터 한다고 하면은 아침부터 구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침에 조경을 하면서 참모들하고 이렇게 오늘 할 일이 뭔가 국정 할 일이 뭔가 구상을 하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청와대 출입을 했는데 그 한 8시 정도 되면은 아침 한 7시에 먹고 9시 본 회의 그러니까 수석 비서관 회의 시작하기 전에 8시면은 구수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대체로 구수회의. 뭐냐면은 핵심 참모들만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자, 어제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일을 그 청와대 차원에서 해야 되는지 그 구수회의를 하는 시간이 아침 8시입니다. 역대 대통령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8시에 SNS X질을 하면서 X라는 게 제가 트위터라고 말씀드렸죠. 트위터질을 하면서
팔레스타인 아동을 이스라엘군이 고문한 뒤 지붕에서 떨어뜨렸다. 가짜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외교부가 반박을 하니까는 거기에를 재반박하는 글을 올린 시간이 오전 7시입니다. 오전 7시면은 지금 한참 이 아침 신문, 도간 신문들 다 점검을 하고, 아, 이게 여론이 이렇구나. 그럼 나는 오늘 가서 뭐 이런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 그리고 참모들 불러가지고 구수회의하고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서 현안, 국정 현안들을 챙기고 이란에서 무슨 일이 간밤에 벌어졌는지 그 시간이죠. 그 시간. 그러니까 7시, 8시에 글을 올린 건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참모들이 사실 확인을 하거나 보고를 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막 파장도 생각하지 않고 막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TV조선 제가 그저께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를 드리죠. TV조선 기사가 정치더, 이제 그 9시 뉴스를 마치고 나서 정치더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이 SNS 못하게 참모가 비번을 바꾼 적도 있다. 이제 중동 외교 갈등 배경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SNS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시간, 그 중요한 시간에 할 일을 하지 않고 국정 책임자로서 할 일을 하지 않고 SNS 질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은 참모들이 이 사실 확인이나 보고를 하기 전에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크고 이런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는 심지어 그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뭐 그 강도를 더 높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 12일에는 사욕을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는 자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는데, 그러니까 이 참모 중에서 너무 그 성남시장 때부터 이렇게 SNS를 가지고 막 그 논란을 일으키고 하니까는 한 참모가 아예 SNS를 하는 이재명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는 이야기도 지금 정치권에서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버린 사람이 지금 정가에서는 김남준이다. 김남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남준 청와대 전 대변인인데 성남시장 때부터 계속 이재명 옆에서 그 SNS 관리를 했었죠. 관리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 대표 시절에, 지금이 아니고 참모가 비번을 바꾼 것은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하도 이 흐름과 맞지 않는 SNS를 막 올리니까는, 정제되지 않은 글을 올리니까 김남준이 임의로 SNS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 그래서 이재명이 경로했었다. 이런 말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 들어가서 김남준이 초대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으로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했다는 말이 있고, 근데 김남준이 지금 출마한다고 나가버렸죠. 나가버리니까는 아무런 지금 통제도 받지 않고, 밤이건 낮이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지금 글을 올리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도 이 SNS에 불필요한 글을 올려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했는데, 지금은 또 김남준, 저렇게 비번을 바꿔버렸었던 김남준마저 없으니까 완전히 통제 불능으로 하는데, 그게 외국과의 외교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 내부, 그 국내 내부에서 뭐 분열을 초래하고 이런 글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과연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집권자의 모습인가, 그 부분을 한번 따져봤습니다.